대변경에 가로되 복희는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 관직을 맡았다. 신령의 변화를 관찰하여 궤도를 만들고 신시시대의 계해를 고쳐 갑자로 첫머리를 삼았다. 여호와는 복희의 제도를 계승하고 주양은 옛 문자를 기본으로 하여 처음으로 육서를 세상에 전하였다. 복희씨의 능은 지금의 산동성 어대현 부산 남쪽에 있다. 웅씨족에서 갈려나간 후손 중에 소전이 있었다. 안불현 환웅 말기에 소전이 명을 받고 강수에서 군병을 감독하였다. 소전의 아들 신농은 온갖 풀을 맛보아 약을 만들었다. 후에 열산으로 이주하여 한낮에 시장을 열어 물건을 교역하게 하였는데 백성이 이를 매우 편리하게 여겼다. 소전에서 갈라진 바로 공손이란 인물이 있었다. 짐승을 잘 기르지 못해 헌구에 귀양 가서 살았는데 헌원의 족속이 모두 그 후손이다. 신농은 열산에서 창업하였는데 열산은 열수가 흘러나오는 곳이다. 신농은 소전의 아들이고 소전은 소와 함께 모두 고시씨의 방계 자손이다. 당시 백성이 정착하여 각기 생업에 종사하여 점차 인구가 증가하였다. 곡식과 삼을 많이 생산하고 각종 의약과 치료법도 점점 갖추어지자 한낮에 시장을 열어 교역을 하고 돌아갔다. 유망에 이르러 정치의 속박이 가혹해지자 여러 음락이 사이가 나빠져 백성이 많이 흩어지고 세상살이가 심히 어렵게 되었다. 치우천왕이 배달신시의 웅렬한 기상을 계승하여 백성과 함께 이를 새롭게 펼칠 때 하늘의 뜻을 밝혀 생명의 의미를 알게 하고 땅을 개간하여 뭇 생명을 다스리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존중하게 하니 백성이 만물의 원리를 스스로 살필 수 있게 하여 덕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지혜가 마땅하지 않음이 없으며 역량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이에 백성과 더불어 나라를 나누어 다스리고 호랑이처럼 늠름하게 황하 북쪽에 운거하여 안으로 군사를 용맹하게 조련하고 밖으로 시국의 변화를 관망하였다. 유망의 정치력이 쇠약해지자 치우천왕이 군사를 일으켜 출정하였다. 형제와 부계 일족 중에서 장수가 될 만한 인물 81명을 뽑아 모든 군사를 거느리게 하고 갈로산의 새를 캐어 칼과 갑옷과 창과 큰 활과 쌀이나무로 만든 화살을 많이 제작하였다. 전군을 모아 대오를 정비하여 탕록을 함락시키고 구혼에 올라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그 형세가 잠옷 질풍과 같아 만군을 복종시키고 천하의 위엄을 떨쳤다. 1년 사이에 9제후의 땅을 함락시키고 다시 옹호산에 나아가 채광기로서 수금과 석금을 캐어 쌍날창과 옹호의 갈래창을 만들었다.
다시 군사를 정비하여 몸소 거느리고 양수로 출진하여 빠르게 공상까지 진격하였다. 당시 공상은 지금의 진료로 유망의 도읍지였다. 이해의 치우천왕이 12제후의 나라를 모두 병합할 때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니 서토의 백성들이 간담이 서늘하여 도망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때 유망이 소호로 하여금 막아 싸우게 하자 이에 치우천왕이 예가와 옹호창을 휘두르며 소호와 크게 싸울 때 큰 안개를 일으켜 적의 장수와 병졸로 하여금 정신이 흐리고 멍하여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니 소호가 패하여 황급히 공상으로 들어가 유망과 함께 달아났다. 치우천왕이 즉시 하늘에 제사 지내어 천하를 태평하게 할 것을 맹세하여 고하고 다시 진군하여 탕록을 포위 압박하여 일거에 멸망시키니 관자의 천하의 임금 곧 치우천왕이 급작스럽게 싸우며 한 번도 하심에 죽어 넘어진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였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때 공손헌원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토창민의 우두머리였다. 치우천왕이 공상에 입성하여 새로운 정치를 크게 편다라는 소문을 듣고도 감히 스스로 천자가 되려는 뜻을 품고 병마를 크게 일으켜 치우천왕과 승부를 겨루려 하였다. 천왕이 항복한 장수 소호를 먼저 보내 탕록을 포위하여 멸하려 할 때 헌원이 오히려 항복하지 않고 감히 수많은 전쟁에 나서거늘 천왕이 구군에 명하여 네 길로 나누어 진군하게 하고 몸소 보병과 기병 3천을 거느리고 곧장 탕록의 융들판에서 여러 번 헌원과 맞붙어 싸울 때 군사를 풀어 사방에서 조이면서 참살하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또 큰 안개를 일으켜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전투를 독려하니 적군은 두렵고 손이 떨려 바쁘게 도망쳐 백리 안에 병마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기주, 연주, 회수, 태산 땅을 모두 차지하고 탕록에 성을 쌓고 회수와 태산에 집을 지으니 헌원의 무리가 모두 신하를 칭하며 조공을 바쳤다. 대체로 당시 서쪽 땅의 사람들은 한갓 화살과 돌팔매만 믿고 갑옷의 사용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치우천왕의 뛰어나고 강력한 법력에 부딪혀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간담이 서늘하여 싸울 때마다 번번이 패하였다. 운급 헌원기에 치우가 처음으로 갑옷과 투구를 만들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해 동두철액이라 여겼다라고 하였으니 적의 낭패가 얼마나 심하였는지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치우천왕이 더욱 군명을 정비하여 사방으로 진격하였다. 10년 동안 헌원과 70
3회를 싸웠으나 장수는 필요한 기색이 없었고 군사는 물러날 줄 몰랐다. 헌원은 여러 번 싸워 천황에게 패하고도 군사를 더욱 크게 일으키고 우리 배달을 본받아 무기와 갑옷을 많이 만들고 또 진함거를 만들어 감히 싸움마다 출전하거늘 천황이 불같이 진노하여 형제 종족으로 하여금 대격전에 힘써 싸우게 하여 위험을 확고히 세워 헌원의 군사로 하여금 감히 추격하거나 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고 더불어 대전을 치러 한바탕 몰아쳐서 휩쓸어 버린 뒤에야 비로소 싸움을 그쳤다. 이 싸움에서 우리 장수 치우비라는 자가 급히 공을 세우려다가 불행히도 전쟁터에서 죽었다. 사기에 이른바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라고 한 구절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천황이 진노하여 군사를 일으키고 새로 비석 박격기를 만들어 진을 치고 나란히 진격하니 적진이 마침내 대항하지 못하였다. 이에 정예병을 나누어 파견하여 서쪽으로 예와 탁을 지키게 하고 동쪽으로 회수와 태산을 취하여 성읍을 만들어 헌원이 동쪽으로 침투할 길을 막았으니 천황이 붕어한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진실로 길이 남을 찬란한 그 위엄이 후세인의 가슴 속에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배달은 환웅께서 천하를 안정시키고 정하신 나라의 이름이다. 수도는 신시요 후에 청구국으로 옮겼다. 18세를 전하니 영년은 1565년이다. 단웅의 품성은 영민하고 크고 위대하며 선조의 뜻을 공경하여 받들고 백성을 널리 구제하며 덕과 은혜를 베풀어 곤궁한 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다. 기유 제국 25년 번장을 명하여 재상으로 삼고 마용을 자평으로 섭진을 상장으로 삼았다. 경술 2년 연류씨의 딸 교웅을 황비로 삼았다. 을사 57년 감독관 경도를 명하여 신단 지키는 장소로 삼았다. 사기에 이르기를 요가 허유에게 제위를 사양하니 허유는 영천수의 길을 씻고 이 말을 들은 소보는 소를 몰고 귀 씻은 물 상류로 올라가 소에게 물을 먹였다고 하였다.